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겨레 변호사이신 김장식 변호사께서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1월호에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이 노동법 실무 방송을 처음 할 때 초창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때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해서 합리성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더 파하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이 얼핏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중에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도 일정 정도 좀 겹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 들으면서 그 양대지침 중에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요 내용과 뒷부분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좀 그래서 양대지침 공부하는데 요새 하도 여기저기서 또 양대지침 나오니까 여러 단체들 교육기관 컨설팅 하는데 이런 데가 또 이제 장사들을 해먹으려고 설명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공정인사 지침은 또 이제 다른 거긴 한데 들어가 보면요. 자, 정년 연장이 됐죠. 고령자 고용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고령자 고용법이 시행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저기 어디야 지방 지방 이광 그다음에 그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 300인 이상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이제 여기부터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 요 법률의 다음 조에 보면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는 데서는 노사 모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나 이런 그 임금체계 개편을 하려고 하면 사용자는 임금이 부담되니까 임금 피크제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근로자들은 반대하겠죠. 내 월급 깎이는 게 모르겠어요. 근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을 바꿔야 돼요. 근데 불이익하게 바꾸는 거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사용자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긴 한데 그럴 유혹이 충분히 생길만 하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관련된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돌 수 있다. 사용자가 일부러 강행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그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근로자한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판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조항의 어떤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선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판례의 이제 법리라는 거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그 근로자 집단들의 이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 규정이 일본에선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판례를 통해서 이제 그 규정
없는 이 부분을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확립한 거죠.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이제 확립된 어떤 법이론인데, 요거를 대법원 판례에서 다수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인정 여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보면, 자, 법리적으로만 보면요. 자,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복무 규율 이런 것들을 전체 근로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획일적, 통일적으로 설정하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근로자들하고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준칙이, 자, 근로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근거는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거가 이제 뭐 법규범설도 있고 뭐 막 있는데, 대법원은 자, 근로기준법이 종속적인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 입장을 보호하고 강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 향상시키는 목적의 일환으로 이 취업규칙을 작성을 강제하고 그거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거다라고 1977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된 취업규칙에서 법규범성을 부여한 이유는 근로자들한테 요 규율에 명시된 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걸로 근로자들을 제약하거나 뭐 이러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법규범성을 부여한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근로자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박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권리나 이익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제4조에 보면, 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지 위해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로조건의 자기결정 원칙, 근로자가 자기의 그 근로조건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해가지고. 그리고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원칙을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화시킨 게 94조에서 취업규칙에서 94조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할 때는 근로자 집단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집단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랑 배치되게 판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이 집단적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한 거는 사실상은 근로자 보호정신의 후퇴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후퇴한다라고 하면 뭐 법논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법적인 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일본처럼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아예 법에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제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판례가 여기서 그럼 양보할 거냐,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버릴 거냐, 그럴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 기업 운영상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억지로라도 사용자가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주자라는 것 같다. 이처럼 판례의 태도가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좀 따져보고 이제 가야겠다. 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요, 여기 앞에서 그렇고요. 자,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 근로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두 번째는 사용자의 어떤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세 번째는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네 번째, 대상 조치나,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안 좋게 하는 대신에 잘해주는 다른 조치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그 다음에, 노조와의 어떤 교섭 경위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 그 다음에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이제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게 그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보면, 이제 요 부분, 자,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근로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뭐 대상 조치 등의 어떤 그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그 다음에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어떤 상당성, 그 다음에 그 동종 어떤 국내 일반 상황, 뭐 이런 것들 보면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죠. 그렇기 때문에 감액 시기를 얼마나 할 거냐, 감액 정도를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이제 이 불이익의 크기가 이걸로 결정되니까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거죠. 근데 정년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고용기간이 연장되는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기존 정년 이후부터 감액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 뭐 만약에 기존 정년 이전부터 감액한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금의 감액 정도는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렵고, 이 정년 연장되는 근로자의 어떤 노동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사정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되어야 될 거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줬다든지 업무 조정을 했다든지 뭐 복리후생 제도를 확충해 줬다든지 이런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 있다면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막 일방적으로 막 확 깎아버리고 막 이러면 일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깎고 이러면 이제 연령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별 문제 주의하시고, 자, 변경된 이후에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건, 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바뀐 내용들이 이 규범으로 뭐 적정하냐, 그리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불이익하게 바꿨는데 이제 그 전체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 내용들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그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이런 것들이 앞뒤가 좀 맞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동종 사항에 대한 뭐 국내 일반적 상황, 이거는 그 불이익 정도를 다른 데랑 비교하는 그런 참고 자료로 쓴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 정년 연장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의 그 의무를 노사 모두한테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겠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이익이 나요. 막 쫙쫙 뽑아 먹어요. 지금 이익이 쫙쫙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우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불이익하게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봤을 때 뭐 정년 연장 시켜주고 임금 피크제 안 해도 이게 뭐 쥐꼬리만큼 영향도 안 미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막 몇십조 몇백조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인정해준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그 정도를 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뭐 이런 것처럼 볼 것까진 아니지만,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과연 인정될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요.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는
다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부가 이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일단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교섭경이나 이제 다른 근로자나 노조에 대응해 보면 이건 이제 절차적인 요건인데 이걸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단정하긴 좀 어려운 것 같다. 결국에는 교섭의 상황 그리고 서로 이제 합의하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일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겠죠. 반면에 근로자나 이제 노조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이제 합의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별로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동의 권한을 남용한 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자, 정년 연장에 따라서 도입되는 임금 피크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고 그게 바람직하죠. 근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막 변경을 하겠죠.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변경이 유효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건데 그 내용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